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KBS 다큐멘터리 위대한 여정 한국어인데요.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한국어, 국부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한번 흥미롭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수천 년, 아니 수만 년 전 이야기일 텐데 어떻게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걸까요? 네, 이게 정말 시간을 엄청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죠. 다큐 자료를 보면 언어학, 유전학, 고고학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이 한국어 뿌리를 찾고 있어요. 흔히 아는 그 북방 기원설, 또 남방 기원설도 있고요.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갖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 다르더라고요. 맞아요. 진짜 시간 여행 떠나는 기분인데요. 그럼 먼저 인간만이 어떻게 언어를 가지게 됐는지 그 비밀부터 살짝 볼까요? 자료에서 그 FOXP2라는 유전자, 이게 결정적이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. 아,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대략 한 18만 년 전? 현생 인류,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나올 때쯤인데요. 그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딱 생기면서 인간한테 복잡한 소리를 내고 또 그걸 이해하는 그런 언어 능력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입니다. 이걸 갖춘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를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러면서 각자 다른 언어들을 발전시켰다는 거죠. 한 10만 년 전쯤에요. 와, 10만 년 전? 그럼 그 많은 언어들 중에서 우리 한국어, 이 한국어의 직접적인 조상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자료는 크게 두 흐름을 얘기하는데 먼저 북쪽, 그 시베리아랑 알타이 지역에서 온 영향을 봐야겠죠? 핀란드 학자 람스테트, 이분이 처음으로 한국어가 턱 튀어 몽골어랑 좀 비슷하다. 혹시 같은 계통 아니냐, 이런 알타이어적 가설을 제기했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언어학적 가설도 중요하고요. 또 고고학적으로도 뒷받침될 만한 게 있습니다. 한 4만 5천 년 전쯤에요. 알타이 지역에서 새석기라고 하는 아주 작지만 정교하고 효율적인 혁신적인 석기 기술이 나와요.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추운 빙하기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 흔적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죠. 만드는 방식이 똑같은 유물이요. 아,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증거군요. 유전학적으로도 뭔가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유전학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 유전자가 북방 계통하고는 약 70%, 그리고 동남아시아 계통하고는 약 40% 정도 연관성을 보인다고 해요. 이게 70 더하기 40 하면 100이 넘잖아요. 그만큼 여러 집단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섞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70% 북방계, 40% 동남아계. 상당히 복합적이네요. 그런데 이게 북방 이야기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. 자료에서는 남쪽에서 온 영향도 꽤 중요하게 다루던데요. 특히 헐버트라는 분. 이분이 한국어가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 어족 언어들이랑 농사 관련 단어들, 그리고 문쟁 구조, 우리말처럼 주어, 목적어, 서술어 순서인 점에서 비슷하다고 봤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주장은 이제 쌀농사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경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쌀농사 자체가 아시아 남쪽에서 시작됐는데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해류 같은 걸 타고 한반도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으로 한 40% 정도 동남아 계통 연관성도 대략 3, 4천 년 전 쌀농사가 한반도에 자리 잡던 시기랑 관련 지어 볼 수 있고요. 와, 북쪽에서는 새석기를 들고 추위를 피해 내려온 사람들. 남쪽에서는 쌀농사 문화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.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. 신화에도 이런 흔적이 좀 보인다고요? 네, 그렇죠. 재미있는 게 북방계통 신화에 자주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손 신화. 그리고 남방이나 동방계통에서 보이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난생 신화. 이 두 가지가 다 한반도에서 발견된다는 점이에요. 이것도 뭔가 상징적인 증거 아닐까?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?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건 한국어라는 게 어느 한 곳에서 딱 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빙하기 같은 기후변화에도 적응하고 또 새석기나 벼농사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여기 한반도에서 만나고 섞이면서 만들어진 거다. 그야말로 위대한 여정의 결과다. 이런 거네요. 네, 정확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한국어가 정말 알타이어족에 속하냐 이 논쟁은 학교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딱 부러진 결론은 아직 없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한국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,
만남, 문화교류, 이런 거대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다는 사실 그 자체죠.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게 그냥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긴 여정을 담고 있는 역사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당신이 매일 쓰는 이 한국어 안에 정말 수만 년에 걸친 인류의 이동과 만남, 또 융합의 드라마가 숨쉬고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냥 쓰는 밥이나 나라 같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까마득한 옛날에 서로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려고 애썼던 그런 절박한 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